산봉우리를 듣고선 채 병풍을 펼친 듯 길게 뻗어 이어지는 웅장한 석회암 절벽. 세계적인 규모의 은시대역곡은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린다고도 합니다. 해발 2200여 미터, 칭지항의 푸른 물줄기를 품은 채 환상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대역곡. 서울 면적 절반에 달하는 은시대역곡은 겹겹이 쌓인 기암절벽은 물론 수백 개의 동굴과 폭포를 곳곳에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신비의 협곡으로 들어서는 길. 저기 잔도가 보이는데요. 저기를 걷게 될 수 있을지 무서울 것 같은데 갈 수만 있다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 지도가 있구나.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길을 따라서 가서 일선천을 지나고 절벽 화랑을 지나서 쭉 가서 올라가면 일주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일주양을 꼭 봐야겠습니다. 트레킹로를 따라 드디어 첫 발을 내디디면 가파른 계단이 시작됩니다. 你好，你好，那个电商一线天，到那个一炷香一路上就从这里要多长时间呢？要2、3个小时，2个多小时，不要3个小时。两个多小时。对对。是吗？累不累啊？累就肯定累哟。肯定累哦。慢慢走嘛，不要走得那么太急。是吗？反正要玩好啊。也好的。景色也谢谢看好啊，玩好景色看好，真的啊。这是。 수없이 이어지는 계단. 하지만 지칠 때쯤 한 번씩 펼쳐지는 풍광이 발길에 힘을 보탭니다. 정말 장관이네요. 깎아지른 절벽들이 경풍처럼 둘러서 있고. 이쪽으로 가면 그 은시대역곡의 명물 중에 하나인 그 절벽잔도로 가는 길이 있답니다. 절벽장랑. 아찔한 절벽에 내걸려 있다는 절벽잔도. 이게 뭐지? 지금 잔도가 공사 중인가 봐요. 짠다 무는 좀 오마. 咱到在这里看不见，只能看一下一线天。一线天。 能不能走啊？不能走。有事吗？它在翻修。翻修？它在改造升级。 여기까지 왔는데 잔도를 목적으로 본다니. 在这里看一下吧，在里面，那个凳子可以看一下。一线天。 여기 이 일선천이라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그 곳이 이렇게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데도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아쉽다. 我跟你们把门开一下，看一下。 谢谢. 제가 힘들게 보는 게 안 돼 보였는지 여기 아주머니가 살짝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네요. 이제야 절벽잔도로 이어진다는 이시엔티엔이 보입니다. 아줌마들께서 살짝 들어가서 조금만 들어가서 보라고 하시는데요. 조심스럽게 다가선 입구. 비좁은 바위 틈으로 올려다보면 하늘로 통하는 좁고 긴 문이 열린다는 이시엔티엔.
好的. 이시엔티엔을 이대로 지나갈 수 없다니 애가 탑니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나오겠습니다. 돌아서는 발길이 아쉽기만 한데요. 이시엔티엔 너머에 있다는 1700여 미터 높이의 잔도도 멀리서 눈으로만 확인합니다. 절벽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한 체험은 물론 그림 같은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잔도. 하지만 잔도를 더 높이 매달기 위해 한창 공사 중인 현장만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잔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대신 은시대역곡의 상징이라는 이주시항까지는 다른 길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일주양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은시대역곡의 총 길이가 108km라는데 케이블카에 내려서 걸은 길이는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힘이 드네요. 이주시항까지는 아직도 까마득한 거리. 지루할 틈 없는 풍광에 힘을 내서 걷고 또 걷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이주시항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일주양입니다. 사방을 가로막으며 치솟은 기암절벽들 사이 수천만 년 풍상을 홀로 고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이주시항. 마치 거대한 향을 피워올린 듯한 모습인데요. 주변 지역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된 석회암 기둥은 수많은 풍파와 지진 속에서도 아찔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절벽 사이에서 거대한 향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올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주향을 보고 나니까 그 힘듦이 싹 없어집니다. 이주시항은 은시대역곡의 백미.我们在恩施玩的真开心。你就像那个这个虾米小，3米大，从来没有看见过。 정말 메칸조죠.哎，这样子听的我们像什么张家界也去过，三清山也去过，北京的山那个也去过，去了以后这样子这个艺术没有的。 칸도 하오마? 好， 곧 쓰러질 듯 가냘프지만 꿋꿋하게 서 있는 이주상의 모습이 고고하고도 신비로웠습니다. 이주상을 뒤로하고 하산하는 길. 여기는 은시대역곡, 그 중에서도 울룡지봉 풍경구인데요. 은시대역곡은 산지의 칠성체 풍경구와 이 계곡으로 이루어진 울룡지봉 풍경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그 산지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곡까지 볼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위아래 폭이 일정한 것이 특징이라는 U자형 계곡. 지하로 깎여 내려간 협곡의 깊이는 약 75m, 길이 약 20km에 이르는 계곡 중 관광지로 공개된 곳은 3.6km 정도라고 합니다. 약 1억 8천만 년 전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협곡에서는 신비로운 지하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직으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가 70여 미터 낭떠러지를 거침없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 위에는 햇살이 따가워서 좀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이 폭포를 보니까 정말 가슴까지 시원해지는데요. 오체 황룡 폭포를 지나서 또다시 잔도위를 걷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런 폭포가 2개나 더 있다고 하네요. 이 잔도위를 걷고 있고 양쪽은 벼랑이고 벼랑 사이로 보이는 하늘도 또 새롭게 보이는데요. 또 어떤 폭포가 있을지 빨리 보고 싶네요. 15m가량의 좁은 협곡폭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지면이 갈라지면서 생긴 석회암 절벽 아래로 굉음을 내뿜습니다. 일직선을 그리며 단아하게 떨어지는 폭포는 차이홍, 우리말로 무지개 폭포인데요. 이름처럼 폭포수가 작은 무지개를 그려놓습니다. 이번엔 세찬비라도 내리는 걸까요? 낙수물처럼 떨어지는 폭포수 아래로 낭만과 운치를 느낄 수 있는데요. 거대한 용이 용투리만 듯한 폭포는 율릉푸브라고 합니다. 독특한 카르스트 제형으로 수천만 년 흘러온 깊은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원시의 지하계곡. 이 산 위에 딸의 호수라는 호수가 있답니다. 그 호수에서 그 호수가 폭포가 되어 떨어지고 그 떨어진 폭포가 흘러서 다시 또 청강으로 합류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흐르는 강을 보니까 살아있는 강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경이로운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던 은시대역곡. 장엄하고도 위대한 지구의 역사가 그곳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신비롭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대자연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던 은시대역곡을 떠나 저는 이제 투자주의 문화를 만나러 원수로 갑니다. 투자주에겐 어머니의 강이라 불린다는 칭지양. 그 물줄기를 따라가면 투자주의 뿌리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고대 국가 화나라의 후손이라고 믿는다는 투자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 은시로 향하는 길인데요. 지나는 길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시장인 것 같아요. 역시나 어딜 가나 없는 것이 없는 시장은 우리의 시골 장터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그런데 유난히 너도나도 들고 나온 초록 열매가 눈에 띕니다. 이거 叫什么?这是什么?山胡椒。 산후椒. 산후추라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여기 한번 비워볼게요. 这什么呀？ 이거를 哪得抓的呀？ 비우면 이게 떨어져 나가고 이것만 남는 거죠. 라이 이거 봐. 라이.
是那个。嗯，谢谢，对，谢谢。 부추 맛이 나면서 톡 쏴요. 입이 조금 뭐라 그럴까 막 기름지고 이럴 때 그냥 먹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민트 대신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가다 보니 특이한 물고기도 보입니다. 这是什么?这个黄鳝，黄鳝，黄鳝?对，是在哪抓的?这个我们是在外面抓的。 아,这边. 아. 뱀장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논두렁이나 호수에 사는 민물고기 드렁어리인데요. 会看看吗?那个有大的。 오, 오 미끄러져. 오 살아있어. 오, 这好吃吗?这可以很好吃的，在我们这边都是流行这样的。是吗? 아, 내가 말호 내가 치네. 对，加工还这个。 아, 여기서 사가지고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해달라 그러면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이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谢谢. 활기 넘치는 모습과 맛깔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한 거리.菜葱啊、瘦肉啊，还有什么？我们这个老板的搞的东西很好吃。那个还有那个土豆丝在里面都有。 아, 2个2块钱一个. 자랑이 워낙에 대단하니 맛도 기대됩니다. 안에 감자랑 고기랑 파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근데 기름기가 좀 많은데요? 이 기름기가 많을 때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 산후추, 이 두 알을 먹어주면 입안이 화해지는 게 기름기를 싹 잡아주네요. 먹고 즐기고 사람 사는 맛까지 느끼고 갑니다. 과거 하나라의 수도였다는 은시. 은시는 투자주가 약 2000여 년 전 정착한 곳이라고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남아있는 은시 토사성은 450여 년간 투자주의 수령이 부족을 다스렸다는 왕궁인데요. 은시 토사성에 들어서면 투자주가 시조라고 믿는 빠우샹이라는 인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능군전이 여기에 있네요. 능군이라고 하면 토가족의 수령을 능군이라고 하는데 이 파무상을 능군이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딱 정중앙에 백호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 파무상이 죽어서 자기가 백호가 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 때문이겠죠. 이 토가족들은 그 하얀 호랑이 백호를 토템으로 모십니다. 이 토사성에서 도대체 몇 마리의 백호를 만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마 곳곳에 백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의 패배에 쫓기던 부족을 이끌고 은시에 뿌리 내렸다는 시조 빠우샹. 이곳은 죽어서 백호가 됐다는 그의 전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날개 달린 백호가 있네요. (2000여 년) 전의 건국 신화가 담겨 있는 곳. 여기에는 이렇게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파무상의 전쟁에 패배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주하면서 은시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아마도 그 과정을 그 벽화로 나타낸 게 아닌가 싶네요. 은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만난 여신과의 사랑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 토가족은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파무상의 자손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사성엔 빠우샹을 숭배하고 업적을 기리는 사당도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 이곳은 능군사인데요. 능군 파무상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아, 여기 능군 파무상이 굳건하게 앉아있네요. 원나라 때부터 소수민족으로 간접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려 애쓴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투자주의 수령이 머물렀다는 지우진탕 입구. 아, 역시 용맹해 보이는 백호 2마리가 양쪽에서 문을 지키고 있네요. 아, 그리고 계단 가운데는 용과 봉황이 조각되어 있네요. 아, 여기 구진당인데요. 구진당은 그 토사왕부에서 그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담당했던 그런 곳이죠. 9겹을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담은 지우진탕은 투자주 수령이 거주하던 공간이자 정물을 보던 곳입니다. 투자주의 수령은 원, 명, 청나라 때에 이르기까지 소수민족 관리를 위해 직접 임명한 인물에게 맡겼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조정에 군대나 부역을 제공하는 대신 부족의 통치권을 인정받았던 투자주 수령이 정물을 보던 공간입니다. 아, 이 왕이 업무를 보던 그런 것처럼 이 지붕이 둥글고 건물은 네모진 천원지방이라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반영한 그런 양식을 보이고 있네요. 아, 여기에도 역시 변함없이 백호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 이 건물 주변으로 쭉 초상화하고 이름이 있네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역대 토사 왕들인 것 같아요. 토사라 불리던 투자주 수령들은 대대로 그 지위가 세습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청시대에는 점차 수령들 대신 조정에서 중앙관리를 파견해 부족을 직접 통치했다고 하는데요. 아, 이 안에서 이 위를 올려다 보니까 확실하게 원과 네모가 극명하게 보이네요.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이 담긴 건축물에는 점차 강화됐던 지배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숱한 역사의 흥망을 겪어온 토사성. 아, 토사성이 조금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이 도심 속에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성의 모습들이 토가족 전통 문화를 보여주기보다는 중국 문화에 많이 동화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토사성이 토가족의 중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토가족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토가족들이 토가족의 중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주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소수민족들이 건너온 세월의 무게를 그곳에서 가늠해 봅니다. 물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해 흥망성쇠를 거듭한 수많은 왕조들의 격전지가 됐던 곳.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창지항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물줄기이기도 합니다. 아, 여기 장강이 흐르고 있네요. 장강은 그저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생명의 젖줄이었고 문화의 요람이었습니다. 또 동서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죠. 하지만 장강이 있어서 남북을 잇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기 뒤에 보이는 장강 제1호 다리가 있는데 저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남북을 또 이어주게 됐거든요. 장강을 따라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의 일들이 모두 같이 흘러왔습니다. 역사와 문명이 살아 숨쉬는 창지항을 따라 오늘까지도 수많은 이들이 삶을 의지해 살아가는 도시.
약 3,500년 전부터 번성했던 도시 우한에서는 삼국시대 역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 1700년 전 오나라 송건이 세운 망루였다는 황허로. 이후 당송시대를 거치며 점차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석조 건축물에 유리기와를 얹은 지금의 황허로는 30년 전 복원한 거라고 합니다. 모습은 변했지만 여전히 우한의 상징인 황허로. 이곳은 우한의 황학루입니다. 본래는 오나라 손건이 촉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은 망루이지만 후에는 많은 시인 묵객들의 성지이자 문학의 요람이 된 곳이죠. 빨리 올라가고 싶습니다. 바라다 보는 경치가 아름다워 수많은 문인들이 찾았다는 황허로. 그들은 이곳에 올라 무엇을 보았을까요? 청나라 때 양식으로 새로 지어진 국악의 웅장한 자태. 황허로는 뛰어난 절경과 함께 그 이름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벽화가 바로 황학루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게 한 그런 황학루의 이름의 기원을 말해주는 벽화입니다. 본래 주막이었던 이곳에 술값을 치르지 않고 매일 찾아와 술을 마셨다는 한 노인. 대신 벽에 그려진 황학이 손님을 불러 모아 번창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시 찾아온 노인은 자신이 그린 황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데요. 그 자리에 주막을 헐어 지은 누각이 바로 이 황허로우라고 합니다. 这个的期待的，期待。我们之前就是想来玩一玩，看一看，没看过，是吧？其他就要来看一下才知道吧。就觉得这个非常壮观，气势很不会这样。中国文化博大精深。 신기하게도 안에서 올려다보니 훨씬 더 높아 보이는 누각. 您抬头看一下，上面这一层并不是2楼，它是一个夹层，因为每2层之间都有一个这样的夹层，所以里面是有9层。 9청 요이吗？ 9在中国是非常受欢迎的一个数字，因为它的发音和长长久久是一样的，所以主要是长长久久、美好的祝福。中国人喜欢酒是吧？对，喜欢酒。 谢谢啊。 층층이 오르다 보면 황허로를 둘러싼 역사와 함께 건축물의 변천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허로의 진수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망인데요. 드디어 황학루의 9층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우한 시내가 한눈에 들여다보이는데요. 제 눈앞에는 또 장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장강철교네요. 창장을 바라보며 자연 앞에 인생의 덧없음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던 시인들. 숲풀이 무성하던 시내는 빌딩 숲이 되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창장을 담아내느라 모두가 바쁩니다.名胜古迹，最主要一点，黄鹤楼最吸引人是一种文化的一种沉淀。我觉得古人肯定有他那个更深刻的一点意思。我希望后面的人大家慢慢就有体会，去发掘。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실내 한쪽 벽면에는 그 흔적이 그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벽화는 장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역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벽화는 채도 문화로부터 청동기,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를 표현했고요. 오른쪽에는 진나라 때부터 한, 당송,
명청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중심에는 장강이 있네요. 거센 창장의 물결처럼 파란만장했던 수천 년의 역사. 황허로우가 건너온 오랜 세월을 가늠해 봅니다. 이 수많은 신묵객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장강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화학루가 유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화학루를 오를 때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찾는 이들 가슴 속에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황허로우. 그렇게 생명을 얻은 황허로우는 또 묵묵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황허로우를 뒤로하고 들어선 좁은 골목길. 저는 이제 우한의 명물거리로 발길을 옮깁니다. 우한의 맛을 볼 수 있는 소문난 먹자 골목인데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인다는 후구샹입니다. 한낮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와, 사람 참 많네요. 여기는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처럼 많은 먹을거리가 모여있다는 후구샹입니다. 후구샹은 옛날 말 그대로 호부가나 옆에 있던 골목이라는 뜻인데요. 그때부터 아마 출근하던 관리들이 여기에서 음식을 사 먹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명나라 때 10개 남짓한 작은 식당으로 시작됐다는 후구샹. 약 150m가량 수백 년 역사의 거리가 이어집니다. 아침 식사 골목으로도 성업 중이라는 거리는 맛있는 냄새로 온통 진동을 합니다. 취두부 요리부터 쫄깃하고 짭조름한 양념족발에 매콤한 민물가재 볶음까지. 很好奇你们吃的是什么？牛筋，牛筋，辣不辣？不辣，不辣。这个花甲肉，好吃吗？哎，好，挺好吃的，这个味道不辣。这个可以要微辣或者是不辣的。 철판 오징어 볶음도 입맛을 남깁니다.你们吃的是什么？啊，鱿鱼，好吃吗？还可以尝一下吗？这可以吗？可以，啊，谢谢。还可以，就看喜不喜欢吃鱿鱼了。好吃，谢谢啊。 오징어 볶음 같은데 된장 맛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된장 맛이 좀 많이 나고 약간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다리 이쪽인데. 무엇을 먹을지 즐거운 고민을 하는 사이 눈에 띄는 음식이 있었는데요. 你好，你好，这是什么呀？牛蛙。啊，这怎么吃啊？炸的吃啊？这多少钱啊？多少钱？ 一个15，2个20。啊，那一个好吗？这几个，一个，给我一个。 양념에 재웠다가 즉석으로 튀겨준다는 황소개구리가 꽤 인기라고 해서 저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买这个多少个？500个买。 좀 더. 500거. 아야, 거의 하루에 500마리가 팔린대요, 이 집에서. 황소개구리만.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마지막에 그 양꼬치에 묻히는 그 양념을 묻히는데요. 황소개구리에.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참. 아, 엄청 푸짐한데요? 바삭하게 튀겨진 황소개구리.
그 맛이 기대됩니다. 닭다리 맛이 나는데요. 마치 통닭에 양꼬치 양념을 뿌린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크게 보는 것보단 부담 없는데요. 보기와 다르게 맛은 좋습니다. 그거. 시대를 따라 변해온 입맛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후부샹. 정겹고도 소박한 서민들의 옛골목을 빠져나오는 길. 이번엔 후베이성의 특산물을 찾아갑니다. 지금 호북의 명물 요리 무창어를 먹으러 가는데요. 이 식당이 2층밖에 안 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 참 신기한데요. 고대부터 이미 명성이 자자했다는 우창이. 강남에 오면 우창이를 잊지 말라는 옛말도 있다고 합니다. 武汉人就从小就吃武汉人的最爱。正宗的武昌鱼就在这里。哦，口感比较细腻，润滑，就是老年人这个鲜美比较好一点。 솥에서 한번 쪄낸 뒤 간장 양념한 끓는 기름을 부어 완성한 우창이 요리. 마오쩌둥도 즐겨 먹었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담백하고 고소하며 연한 고기 맛이 특징이라는 우창이. 예전엔 조정의 곡물로 바쳤다는 귀한 생선을 이제 우창에 오면 누구나 맛볼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좋아했던 음식을 저도 먹고 있습니다. 이 호북의 명물 요리라고 하는데요. 아마 삼국지 영웅들도 이 무창어를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삼국지의 영웅들도 오늘은 부럽지 않습니다. 창장을 따라서 전설적인 삼국지의 무대를 찾아가 보는 여정. 후베이성 우안을 출발해 차로 약 3시간 30분 거리. 제갈량이 은거했다는 샹양을 거쳐 적벽대전의 흔적을 찾아 츠비로 향합니다. 한시성에서 발원한 한수이가 남동쪽으로 도시를 관통하며 흐르는 샹양. 수륙교통의 중심지로 삼국시대 격전지였던 곳입니다. 세상에 나서기 전 젊은 날의 제갈량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제가 와 있는 곳은 상양시인데요. 옆에 한강과 많이 닮은 강이 흐르고 있네요. 그런데 한강과 닮은 것처럼 강의 이름도 한수라고 하네요. 한수는 장강의 지류인데요. 장강은 크게 상류의 금사강과 천강, 그리고 형주 지역을 지나는 형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양자강, 하루의 양자강으로 나뉩니다. 장강을 중심으로 강의 남쪽을 강남, 강의 동쪽을 강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장강을 무대로 삼국지에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한수이를 두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샹양. 현대식 초고층 빌딩이 빼곡히 들어선 한수이 맞은편. 약 28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샹양성이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지금의 샹양성은 명청시대에 새로 지어진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상양성인데요. 관우의 군대가 강 건너 조조의 군대와 대치하던 곳이죠.
육로와 수로가 교차하는 상향성은 대표적인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만약에 상향성이 뚫리면 무안까지 뚫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상향성은 방어하기는 쉽고 공격하기는 어려운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상향이라는 말도 나왔죠. 조조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북진하며 군사를 일으켰던 관우. 하지만 관우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서고 맙니다. 삼국이 징저우를 얻기 위해 서로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장이 됐던 샹양. 샹양성에서 약 30여 분.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달리면 유비를 만나기 전 제갈량이 10년간 운둔하며 지냈다는 구롱종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삼고초래 현장 융중입니다. 청나라 때 세워진 고융중 석패방이 산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8글자가 써 있는데 담보 민즈 닝징쯔위엔 맑은 마음으로 뜻을 밝게 하고 편안하고 고요해야 원대함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제갈량이 아들에게 훈계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안중근 의사께서 리슨 감옥에서 쓴 글로도 유명하죠. 뛰어난 지략가였던 제갈량. 산둥성에서 태어난 그는 17살에 구룡종으로 터전을 옮깁니다. 유비가 찾아오기 전까지 밭을 갈고 학문을 익히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곳. 사냥에 묻혀 큰 뜻을 키웠던 청년 와룡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3번이나 걸었던 그 길이라고 하는데요. 유비의 마음은 무척이나 급하고 절실했을 것 같아요. 2번이나 헛걸음한 뒤 다시 찾던 길. 유비의 삼고초려로 첫 등장부터 신비로웠던 제갈량. 명청시대에 조성된 싼구탕은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의 현장을 재현한 곳입니다. 여기 삼고당은 명나라 때 세워진 곳입니다. 그 삼고초려의 융중대책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곳인데 앞에 보니 제갈량의 모습이 보이네요. 드디어 만난 두 사람. 하얀 옷을 입은 제갈량이 무언가를 읽는 것 같고 그 옆에 유비가 있습니다. 아마 저것이 융중대책, 천하 삼분지 대계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옆 한 구석에는 관우와 장비가 그 모습을 지키면서 무언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삼고초려로부터 유비의 초계 꿈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아마도 이 삼국시대의 서막이 여기서부터 열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징저우와 이저우를 근거지로 삼아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리고 도모해야 한다는 계책. 유비를 탐복하게 했던 그의 지혜는 후세에까지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诸葛亮是我们这个智慧的化身，我们十分崇拜他，也想通过这个教育下一代，好好学习，使之成为一个智慧者。 제갈량을 신처럼 받드는 사람들. 비범한 지략가였을 뿐 아니라 천문을 꿰뚫었다는 신화 같은 이야기 덕분에 구룡종에는 제갈량을 모시고 복을 기원하는 사당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记得有什么好处呢？ 拜了诸葛亮，你增加智慧的灵气。以后你们是日本？ 한국어的。 절은 3번 올리면 된다는데요.
이제 향을 꽂으면 됩니다. 주걸량의 복을 빌면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주걸량의 삼배를 하고서 공덕을 비는 그런 사당이네요, 여기가. 저도 공덕을 빌었으니까 공덕을 비는 저걸 보답을 하겠죠. 기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작지만 정성도 바쳤습니다. 谢谢奶奶。再见。 떨어지는 별과 함께 사라진 충신이자 지혜의 상징인 제갈량. 그를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후대 사람들의 지극한 존경심을 엿보고 갑니다. 제갈량이 내놓았던 천하 삼문지계를 마침내 현실로 이룬 곳. 저는 삼국지 최대의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격벽대전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삼국지 적벽대전의 현장 적벽인데요. 온갖 계략과 음모 그리고 지혜와 전략이 교차했던 그런 곳이죠. 또 삼국지의 모든 영웅들이 망라되어 있는 그런 전장이 벌어졌던 그곳 바로 적벽입니다. 최고의 명장과 지략가들이 불꽃 튀는 쟁탈전을 벌였던 츠비. 천하통일의 야망을 이루기에 남진하던 조조가 창장을 사이에 두고 우비와 송돈의 연합군과 대치합니다. 수십만의 조조군사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를 보였던 연합군. 하지만 화공으로 연합군이 승리를 이끌었던 전투의 배경이 됐다는 이곳.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을 맹세하며 의형제를 맺었다는 유비, 관우, 장비가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합니다. 兄台气力也不小啊！二位兄弟是不分伯仲的，都有万夫不挡之勇。我兄弟三人必当同心协力，上报国家，下安民离，皇天厚土，实践此期。刘备吗？刘备啊，行吗？他是关羽啊，他是张飞。刚才你们表演的什么？就是桃园三结义。啊，桃园三结义。刘备怎么样？他是什么人？刘备，你自己感觉？英雄。你最喜欢的是谁？《三国演义》当中，你最喜欢的人物是谁？最喜欢诸葛亮。诸葛亮。유비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삼국지에서 제갈량이라고. 너는? 네最喜欢的是谁？赵子龙。 아, 조자룡을 제일 좋아한다. 너는? 我最喜欢我自己。 아, 자기 자신, 장비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再见. 삼국지에 묘사된 영웅들의 활약상이 집약돼 있다는 한편의 대서사극 속으로 향하는 길. 적벽대전 승리의 주역 중 하나인 오나라의 주류가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조의 배가 불길에 휩싸여 태각하는 것을 보고 승리를 자축하며 바위에 츠비란 글자를 새겼다는 주유. 아, 여기는 적벽을 축소해 놓은 그런 곳인데 저기 주유의 상이 있네요. 주유는 그 당시에 오나라 최고의 미남자로 꼽혀서 오나라 사람들이 주랑주랑 그러면서 따라다녔다고 하죠. 그렇지만 주유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제갈량이었죠. 주유가 그런 말을 남깁니다. 하늘이 왜 나를 낳고 제갈량을 또 낳았냐고. 자신이 뛰어넘지 못할 하나의 산이었던 거죠. 주유에게 제갈량은.
하지만 츠비에서만큼은 주유가 이끌었던 책략과 비책이 성공해 대승을 거둡니다. 그 책략들 가운데 핵심은 연안지게. 당시 주위의 책사였던 방통이 등나무를 보고 생각해낸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덩굴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잖아요. 이 방통이 이 나무를 보고서 연안계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연안계라고 하면 조조의 군사들이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그 배와 배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 출렁임을 덜하게 만드는 작전이었죠. 그리고 불화살을 통해서 한 번에 전멸시켜버리는 그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한 결정적인 작전인 연안계를 방통에게 영감을 준 그 나무가 이 나무네요. 쇠사슬로 엮었던 조조의 배들은 삽시간에 불길이 퍼져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안지계 결전의 날은 제갈량의 비범한 지략으로 결정됩니다. 여기는 제갈량이 바람의 방향을 바뀌기를 기도했다는 대풍대인데요. 그 조조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대로 연안계를 받아들였을 리가 없거든요. 조조가 방통의 연안계를 받아들인 이유는 바람의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서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화공을 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갈량은 1년에 한두 번 바람이 바뀌는 날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풍이 불기를 기원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이치를 이미 깨달았다는 제갈량. 바람의 방향이 동남풍으로 바뀌던 날 드디어 불화살이 조조를 겨누는데요. 묶여있던 조조의 배들이 거대한 불바다를 이뤘다는 창지양. 삼국지 최대 혈투로 쓰여진 적벽대전의 흔적은 40여 미터 벼랑에 새겨진 붉은 글씨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창장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맞서던 조조와 연합군의 뒤바뀌어버린 운명. 천지를 뒤흔들었을 치열한 격전의 현장은 너무도 고요하기만 합니다. 제가 생각한 거하고 사뭇 달라갖고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이렇게 깎아지른 붉은 절벽을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저기 써있는 글자가 1200년 전 당나라 때 쓰여진 글자라고 하니까 적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에 조조의 군대가 있었을 테고 이쪽에는 유비와 순곤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도는 곳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조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삼국시대가 열린 전설적인 무대.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었는데요. 원래는 이쪽으로 길이 놓여 있었는데 지금 물이 불어가지고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적벽 곁에 한번 가서 저 글자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을 장강의 물이라도 만지는 걸로 달래봐야겠네요. 적벽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이 장강이 수많은 군사들의 피로 물들었을 텐데 어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거고 이게 역사의 현장이지만 또 마음 아픈 곳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도도하게 흐르는 창장의 물결을 따라 기나긴 시간을 건너온 삼국지의 영웅들. 과거의 시간에서 되살아난 영웅들의 이야기는 가는 곳마다 생생한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펼쳐진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던 츠비. 이곳에서 저는 저만의 영웅을 만나고 갑니다. 시내에서 산길을 달려 약 2시간.
사람들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부터 우당산의 유명세를 실감합니다. 중국인들에게는 더욱 성스러운 산이라는 우당산. 중국 토착 종교인 도교의 성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 100여 채의 도교 사원과 궁궐들이 산봉우리와 골짜기마다 자리 잡고 있다는 우당산. 여기는 무당산인데요. 도교의 분산이자 무림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제가 이 무당산에 와 있다는 것이 정말 실감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한번 도교의 중심 사상인 무의자연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뜩 마음을 다잡고 들어선 산길. 그런데 가파른 산자락을 케이블카가 단숨에 오릅니다. 경공법이나 축지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武当山武术有没有高手多不多？这个讲究缘分。 缘分. 인연이 있어야 무림의 고수를 만날 수 있다는데 인연이 있을지 모르겠네. 道长的话，因为这边道教是追求这个长生不老，所以说这个道长的话多少年龄不清楚。啊，不清楚。啊，对你问道人的话，他也不会跟你说，因为佛不言明嘛，道不言寿。道教不能问他的年龄。 도교의 사상이 그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그런 또 사상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약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우당산의 대표 사원 타이옥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절벽 위의 작은 자금송이라 불리는 타이옥궁. 우당산 최고봉을 감싸는 타이옥궁의 자태가 신비를 더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타이옥궁까지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계단. 셀 수 없을 만큼 가파른 계단이 몇 굽이나 계속됩니다. 계단이 엄청 많아요. 역시 쉽게 보여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속세와 어느새 까마득하게 멀어진 산자락. 타이옥궁이 우당산의 기세와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입구부터 북적이는 사람들은 일주경천이라고 쓰여진 바위를 기념하느라 저마다 분주한 모습인데요. 저기 일주경천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한 개의 기둥으로 하늘을 떠받친다는 말이죠. 이 한 개의 기둥은 무당산을 말하는 거니까 이 자리는 사진 찍기의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看那个武当山的感觉是怎么样？很美，很美。对，就是很有底蕴，而且我之前有看到武当山的纪录片，就是感受更深，而且就是神秘。神秘啊，当然，而且就是你会很想要说，就是因为道教很神秘，你会就是更加崇敬它。谢谢，再见。 18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도교는 중국인들 삶의 뿌리 깊은 바탕. 산 아래서부터 지고 온 향과 지전을 거대한 화로에 불사르며 사람들은 고개를 조아리고 간절한 기원을 바칩니다. 복을 비는 곳인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는 향을 사면 향을 꼽아놓고 거기다 첨배를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향을 통째로 저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건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향로인 것 같아요. 우당산에 향불과 연기가 피어오른 것은 당나라 때부터. 천여 년 세월에 걸쳐 지어진 수백 채의 사원에는 서민들의 바람을 담은 불길이
꺼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발길들. 刚才你摆脱的时候，祈愿什么？就是一个寄托呗，寄托，全家人身体健康。嗯。再有就是神佛保佑咱们经济发展腾飞，能跟经济跟世界接轨。 당나라 때부터 세워진 수많은 건축물들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약 100여 채. 대부분이 명나라 영락제가 지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타이역궁. 대악태화궁이라고 써 있는데요. 악자 자체가 커다란 산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앞에 또 대자를 붙여서 정말 커다란 무당산에 있는 태화궁이라는 뜻이 되네요. 높은 관리들은 저 안쪽에 있고 더 높은 곳으로 갔고 평민들이 여기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도교의 수호신들 가운데 무당산이 모시는 최고의 신은 현무인 진무대제. 여기 모셔진 분은 무당산의 주신인 진무대제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위에 진무대제를 호위하는 그런 신령들이 그 옆에 놓여 있습니다. 진무대제는 무당산에서 득도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사원 곳곳에 으뜸신으로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역궁에서 무당산 최고봉의 정상까지 다시 이어지는 돌계단. 산 아래부터 꼭대기까지 이어진 돌계단은 신의 길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신에게 닿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까마득하네요. 이 계단이 가팔라가지고 옆에 있는 줄을 안 잡으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무당산 주신을 만나러 가야죠. 최정상 꼭대기에서 천하를 굽어보고 있는 황급빈 진대에는 무당산의 상징. 약 600년 세월에도 진대에는 고색창연한 모습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발 약 1612m. 서민들은 감히 오를 수 없었던 진대에는 이제 신을 만나기 위해 산을 오르는 이들의 발걸음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금전에 올라왔습니다. 영락제에 의해 지어졌다는 도교 최고의 성지. 20톤의 동과 300kg의 황금으로 정교하게 지어진 건축물은 여전히 금빛 찬란합니다. 금전은 무당산 도교 최고의 성지인데요. 여기에는 진무대제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무대제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산에 오르지요. 심신의 수련을 통해 장수와 복을 얻고 불로장생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수행처럼 산을 오른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신을 우러르며 기도를 올립니다. 영원한 안녕을 구하는 이들처럼 저도 신과 자연 앞에 절을 올리며 마음속에 품었던 바람을 소원해 봅니다. 무당산에 오니까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저는 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신과 사람이 만나고
하늘과 세상이 만나는 곳. 수천 년간 도교 최고의 수행 성지가 되어온 우당산. 선계에 닿을 수 있는 우당산은 그래서 수행자들의 오랜 인근처가 되어왔다고 합니다. 우당파의 창시자라는 장산풍도 수행자의 한 사람. 우당산에서 득도하여 신선에 이르렀다는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여러 설이 많지만 우당산에서는 무당파를 대표하는 태극권도 장산풍이 그 기원이라고 믿습니다. 힘과 절도가 느껴지는데 그래도 수련은 꽤 한 학생들인 것 같아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노자의 철학에 바탕을 둔 무당무술은 부드러운 것이 특징. 무당파의 요람답게 무당무술을 수련하고자 하는 이들이 우당산 산그늘로 지금도 모여든다고 합니다. 像现在咱们道长呢上的就是网课网课里面也包含了这个经书的念唱，还有这个音乐，传统音乐。对。 여기는 무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전을 노래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도교와 관련된 문화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곳인가 봅니다. 你觉得武当跟少林区别在哪？少林是外加功，就是发力的，而武当是内加功，修性。传统就是以柔克刚，所以中国武术博大精深。 물 흐르듯 유연하지만 단호한 동작. 무당무술은 움직이는 참선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하오极了，好极了。是这个有名字吗？这这套拳叫太乙逍遥掌。太乙逍遥掌。逍遥。啊，逍遥。对。是那个庄子说的。对，庄子逍遥游之意。아, 태극 소요장이라고 소요라고 하면 장자의 첫 편에 나오는 첫 구절이 이제 수요유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서 따온 그 무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도교 사상과 민족의 정신이 깃든 우당산. 수천 년 세월 우당산의 역사를 만들어 온 놀라운 힘을 확인하고 갑니다. 다음 여정은 태고의 자연과 신화를 찾아가는 길. 우당산에서 약 4시간 반 거리 선농자린으로 향합니다. 국가지정 자연보호구역으로 면적의 85%가 숲이라는 선농자린. 여기는 신농가에 있는 금사후 관상구인데요. 여기에는 금사후 부락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부락이라고 하면 마을이니까 사람처럼 금사후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거 한 것 같아요. 금사후는 팬다하고 더불어서 중국에서 보호받는 아주 희귀한 동물입니다. 그런 금사후가 저를 반겨줄지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는 황금색 털을 가졌다는 희귀 원숭이를 만나러 갑니다. 哎，你好。你好。这是那个看金师傅的路吗？是的。我想看那金师傅。您是需要进去对吗？对对对。您稍等一下。잠깐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这是什么？这是我们这边的工作服，就是说去里面看金丝猴的话，需要把这个穿上，就是颜色和自然接近，防止猴子被吓着。是啊，谢谢。 방문객은 모두 입어야 한다는 야전 상의. 푸른 숲과
비슷한 색의 옷을 갖춰 입어야 야생의 원숭이들이 놀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냇물 정말 맑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 할아버지 집 가면 이런 맑은 냇물에서 가재도 잡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꼭 그런 시골 분위기가 나요. 그런데 이곳에 금사우가 살고 있다니 금사우는 참 좋겠습니다. 맑고 싱그러운 공기, 높은 산과 아늑한 계곡이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곳. 언제 금사고가 나타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데요. 지금은 산새 소리만 들리고 금사고는 보이지 않네요. 귀한 녀석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마침 산책로에서 마주친 관리자가 멀리 원숭이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저기 금사고가 있네요. 지금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나무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드디어 비밀스럽게 드러낸 모습. 근데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얼굴을 잘 안 보여주고 있네요. 자고 있나 봐요. 나뭇가지에 기대 두 눈을 감고 애를 태웁니다. 他在干什么?现在正在休息。 아,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데요. 这个夏天它休息的时间很长的。 아, 여름이 가까울수록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네요. 조금씩 단잠에서 깨어난 무리들. 간식 시간에 맞춰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독특한 외모를 가진 녀석들은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의 모델이기도 하다는데요. 온순한 성격에 사람에게도 경계심이 없습니다.可爱，非常可爱，跟熊猫一样可爱，跟我们一样可爱。中国人很喜爱两个宝贝，一个是熊猫，一个是金丝猴。只是说熊猫在国外也许会出名一些而已，但是相对来说，对我们中国人以前的中国人来说，金丝猴的名气应该是比大熊猫名气还要大。因为我们国家现在整个神农架也只有1200多只。大概陕西也还有一小部分，大概应该是不到1000只，就说也算是濒危动物啊。 황금빛 털에 파란색 얼굴, 납작한 들창코를 가진 황금 들창코 원숭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귀여워. 황금 들창코 원숭이는 80마리에서 200마리까지 보통 무리를 이루지만 우두머리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일부 다처제로 가족 단위로 생활한다는데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불러보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숲에서 순순히 따라 나옵니다. 땅콩의 유혹에 못 이겨 다가오는 녀석들. 초식성이라 열매나 과일, 나뭇잎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这是母的，那个是公的。你给它放在口袋里，你让它知道你这里有就可以了，尽量的别给它吃。知道的。 일러주는 대로 주머니에 땅콩을 넣고 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때 어깨로 내려앉는 한 녀석. 좋아요? 좋아요? 기분 되게 묘한데 근데 되게 폭신해요. 따뜻하고. 그리고 기분 좋아요. 이렇게 야생동물이 제 머리에 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믿어지지 않는 순간을 신농가에서 맞게 되는군요. 거기 있는 거 알았어요? 아이기요. 똑똑한데요. 여기 땅콩 있는 줄 알고 입에 딱 붙어서 그걸 계속 빼먹고 있어요. 신나게 먹던 주머니 땅콩이 금세 바닥나자 심통이라도 난 듯합니다. 땅콩을 다 먹었네 그새. 여기 주머니에 있던 땅콩을 다 먹고 나니까 다른 데 혹시 있나 해서 지금 저를 뒤지고 있는데요. 아쉬움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까요? 땅콩? 없어. 다 먹었어. 어떡해. 괜히 미안해집니다. 꼭 애기 같아. 그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애기가 계속 보채고 있는 것 같아. 어떡해. 없는데. 땅콩 없으니까 가는 거야? 안녕. 잘 있어. 갈게, 땅콩 아저씨. 현농지하 숲의 정령이라 불리는 황금 들창고 원숭이. 매제. 신비롭고도 따뜻했던 순간. 그들이 숲의 오랜 주인으로 영원히 생명력을 지켜갈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해발 약 3,000m 이상의 봉우리만 6개에 달한다는 고대 원시림. 웅장하고도 수려한 자연을 간직한 현농지아리는 신화의 숲입니다. 중국 태초의 신화와 그들의 시조를 만날 수 있는 재단이 마련된 현농탄. 그 신령한 숲으로 향해 봅니다. 크네. 신농단의 석상이 저기 있네요. 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곳. 여기는 신농가의 신농단인데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여망의 자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망이란 염제 신농과 황제 헌원을 말하는데요. 그중 한 명인 신농이 여기에 모셔져 있는 거죠. 신농, 지금 보시면 신농의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 있잖아요. 이것은 신농이 농업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신농은 보습과 쟁기를 발명한 농업의 신이기도 했지만 또한 독초와 약초를 구별해서 인간에게 의로운 약을 만들어낸 의학의 신이기도 하죠. 이런 신농을 모셔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사망오제. 모두 8명의 제왕 가운데 농업과 의학의 신으로 불리는 현농. 전설에 의하면 현농은 사람 몸에 소의 머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수렵시대에 농기구를 발명해 농사짓는 법을 알리고 투명한 배를 갖고 있어 오장육부를 훤히 들여다보며 독초와 약초를 구분했다는 현농. 만천하에 농법과 의학을 펼쳐 이로움을 알리고 다스렸다는 현농을 후세 사람들은 지금도 추앙하고 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원시림 속에 자리 잡은 재단은 거대한 규모.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지단인데요. 지단이란 땅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이 가운데는 네모나게 돼 있고 이 주위를 동그란 원이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인데 옛날 중국인들은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둥근 하늘 안에 네모진 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네 군데가 또 나눠져 있어요. 저것은 가운데는 토입니다. 중앙을 상징하죠. 토를 중심으로 오행의 토를 중심으로 오행의 방위를 이 땅 안에 표현해 놓은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수를 놓은 것은 아마도 그것에 대한 기원,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 상업을 알리고 악기를 만들어 즐길 수 있게 했다는 현농의 시대. 현농탄에서는 수천 년 살아있는 신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태고적 역사의 서명을 열었다고 믿는 신성한 선농을 모신 신전. 거대 석상에 이르는 계단은 모두 243개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2, 4, 3 각각의 수를 더한 숫자 9가 영원함을 상징한다는 현농탄. 좀 험한데요? 여기 천단이라는 곳에 다 올라와 보니 신농의 상은 잘 보이지 않고 써 있는 글자는 화하시조라는 글자 4글자 뿐이네요. 그리고 향로 하나가 크게 놓여 있을 뿐이네요. 화하시조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화하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하시조라고 하면 신농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시조라는 뜻이죠. 신화와 전설로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신농은 신화시대의 인물인데요. 앞에 보이는 오행이나 저런 천원지방은 그 이후에 나타난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농단의 신화시대의 인물과 이후의 세계관을 같이 합쳐놨다는 것은 신화와 역사를 함께 합쳐놓은 곳이 여기 신농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화와 역사의 아슬아슬한 경계. 현농탄에서 저는 아득한 과거의 시간을 만나고 갑니다. 그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기면 어느새 세상 밖의 세계에 이른 듯 신비로운 풍광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정말 신선세계라도 다다른 걸까요? 까마득히 높은 절벽 끝에 아찔하게 내걸린 구조물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식당. 벼랑에 매달린 길을 걷자니 정신이 다 아득해집니다. 오, 식당으로 가는 길이 잔도로 돼 있네요. 여기는 절벽이고요. 와, 잔도를 따라서 식당으로 가는 그런 길을 제가 걷고 있습니다, 지금. 가파르게 깎아지른 절벽. 아슬아슬 위태롭게 이어진 잔도를 지나야만 절벽 동굴 안팎에 마련된 독특한 식당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절벽 식당 최고의 명당은 스릴 만점의 발코니. 묘한 긴장감 속에 즐기는 음식 맛이 최고라고 합니다. 这餐厅氛围怎么样？看看我的脸上的表情，还有我的
非常好，因为它这个店，不仅菜好，而且环境好，还是全球最知名的一个餐饮。也希望我们中国的、外国的这些友人能够经常在这里来品尝这里的菜肴。在这里呢，最好吃的菜是什么？最好吃的菜主要就是里面很吃的鸡。아, 산요 전시엔지. 아, 이게 여기서 가장 유명한 요리라는데요? 산요 전시엔지. 아, 새 친구 신선닭이라는데요? 이걸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제가 방금 삼유동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삼유동에 관련돼서 새 친구 신선의 닭이라는 산요 전시엔지라는 그런 음식하고 요 장강에서 유명한 물고기 요리 2가지를 시켰는데요. 어떤 맛일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과연 신선놀은 부럽지 않은 음식일까요? 와,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는데, 오, 신기하게 여기는 닭머리까지 함께 주네요. 혼자서 먹기에는 너무 많은데. 각종 향신료와 동충하초까지 넣고 1시간 넘게 푹 구워 만든 귀한 요리. 닭이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국물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백숙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고기는 어떤지. 우리나라 토종닭 같은 그런 질감이 나는. 닭은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2번째 요리도 기대됩니다. 那个西河鲷子鱼，西河鲷子鱼，就小溪里面的小鱼。 창장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기름에 튀겨낸 요리는 뼈채 그대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시어따오주의 맛은 어떨까요? 이 물고기가 여기 장강 계곡에서 나는 물고기 요리라는데요. 그 일본의 시샤모라고 하는 요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통째로 씹어 먹어도 뭐 별 무리는 없는데 그 양꼬치를 먹을 때 치는 그 향료 맛이 약간 나네요. 깊은 협곡이 곤두박질 치는 벼랑 끝. 아찔한 절벽 허공에 뜬 공중 식당에서 누려본 짜릿한 맛. 그 간담 서늘해지는 경험은 협곡 맞은편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반대쪽에서는 번지 점프를 뛰고 있어요. 그것도 2사람이 같이 뛰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오싹해지는 순간. 와. 탁 트인 대자연의 절경을 스릴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명소는 이미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까이 가기도 전에 발걸음이 절로 멈칫합니다. 쓰고 나면 끝이래요. 쓰고 나면 이거 안 바꿔준대. 쓰고 나면 끝이에요. 이거 지금 번지로 가는 지옥행 기차표. 하지만 모처럼 용기를 내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8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이. 보호장비 착용을 위해 잠시 멈추자 긴장이 더 몰려옵니다. 준비는 속전속결. 이제 갑니다. 살아서 만나요. 조심스럽게 다가선 점프대. 과연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온 정신이 다 느껴졌던 순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전율이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아, 이런 거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 다리가 떨리네. 협곡을 빠져나온 지류가 창장에 흘러드는 동안 빚어낸 황홀한 절경들. 다음 여정은 산리오동을 떠나 창장의 물줄기를 따라 뿌리내린 투자주의 아름다운 풍습을 만날 수 있는 곳 산샤런지아로 이동합니다. 굽이치는 곳마다 개성 넘치는 독특한 자연 풍광을 펼쳐내는 창장. 그중 으뜸은 창장 산샤라 불리는 세계의 협곡이라고 합니다. 세계 협곡 가운데 옛 투자족을 만날 수 있다는 곳은 산샤런지아. 아, 이 배를 타는 거구나. 이 배를 타고 삼엽을 건너가면 삼엽 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아, 저도 빨리 배를 타고 가야겠네요. 배를 타면 과거로 돌아가 투자주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꼽히는 명소답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곳. 그래서인지 제법 큰 배가 묵직하게 들어찹니다. 아, 공기 좋다. 이제 출발하네요. 삼엽 인가를 향해서. 투자주의 산샤런지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곳은 시링시아의 한 골짜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시링시아의 웅장한 수직 절벽이 거대한 창장 물줄기를 부위하며 끝없이 이어집니다. 수백만 년간 도도하게 흐르며 유형을 뽐내온 대륙의 젖줄. 파란만장한 중국 역사를 말없이 품은 창장을 따라 15분쯤 흘렀을까요? 비밀스럽게 숨어있던 투자주의 삶의 터전 산샤런지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카르스트의 기이한 산세를 따라 칼로 베어놓은 듯 길게 이어지는 계곡 깊숙이 옛 투자주의 자치가 이어집니다. 수천, 수백 년 전의 과거 속에 머물고 있는 마을. 대대로 지켜온 생활터전에서 투자주들의 오랜 전통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보여주는 산샤런지아는 세상 밖과는 다른 시간 속을 사는 곳입니다. 선착장에 닿자마자 어디선가 기다렸다는 듯 들려오는 소리. 갑자기 큰 음악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배를 끄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찬 노랫소리에 구령을 맞춰 촨푸들이 배를 밧줄로 엮어 노를 저을 수 없는 협곡의 거센 급류를 거슬러 오릅니다. 동력선이 없던 시절 인력으로 배를 상류까지 끌어야 했던 촨푸들의 고된 삶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항해를 하고 출발하고 풍랑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 그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잘 보여주네요. 你好，你好，哎，我是从韩国来的作家。你好，你好，啊，在下切啊。知道。请问一下，那个表演的内容是什么？成功耗子。成功耗子是那个
船，拉船的时候。拉钱、车帆、摇橹3种项目。啊，一天那个表演几次呢？那10多次啊。10多次啊？10多次。累不累？那肯定累呀。累呀。那肯定累呀。那累怎么办呢？还是辛苦的。 하루에 막 10번 넘게 하셔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루에도 수차례씩 밀려왔다 밀려가는 여행객들. 상인거리를 재현한 골목에선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유혹합니다. 찐 옥수수에 통통하게 부풀린 호빵과 통감자 볶음까지 하나같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간식거리들을 두고 고민하며 고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这是什么鱼啊？这是长江的翘嘴白。啊，长江鱼啊，这个也是。鲷子鱼。鲷子鱼，在长江那个钓的。这是长江里生长的。 창장에서 잡았다는 생선튀김이 고소한 냄새로 호기심과 입맛을 자극합니다. 那2条吧，10块钱。这2条的啊。 산샤의 투자주 사람들도 즐겨 먹는다는 민물고기. 그런데 제가 좀 답답했던 걸까요? 直接拿一整条，这样拿得起。 아, 이거 찢어 먹지 말고 그냥 들고서 먹으라는데요? 저도 한번 그럼 들고서 먹어보겠습니다. 这样吃。师傅好吃，好吃。 발길 닿는 곳마다 마주하게 되는 투자주들. 청산 녹수란 말이 제격. 빛이 신비로운 물가에서 투자주 선남선녀들을 만났습니다. 이야, 아리따운 토가족 아가씨가 저한테 손을 흔들어 주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토가족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 뒤에 있는 분은 계속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가운데 배는 유람을 나온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진시라 불리는 계곡을 중심으로 양쪽에 이어진 산책길. 초록의 나무 향기가 싱그러운 길을 걷다 보면 마음까지 투명하게 맑아지는 듯합니다.